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가 앱을 열어보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단 5거래일 만에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흔들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만 올랐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삼성전자는 혼자 역주행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역설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칩니다. 언론이 전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인 매도 폭탄 속에서 삼성전자 혼자 상승한 이유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그 감정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면 시장이 흔들리는 건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조 안에서 삼성전자는 왜 혼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 전체를 왜 팔고 있는지, 그 배경의 진짜 이유. 둘째,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만 예외가 된 구조적 메커니즘. 셋째, 이 국면이 개인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여기서 한 가지 수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때 그 자금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되는 시기에 원달러 환율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내에 1%에서 2% 이상 추가 절하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이미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여러분의 월급이 달러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에는 반대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금 외국인이 왜 파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리, 글로벌 자금의 방향 전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신흥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은행 예금 금리가 5%를 넘는데 굳이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월세 5%짜리 안정적인 건물이 생기면 불안한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고리, 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을 파는 데는 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한국 증시를 반도체 베타 플레이로 바라봅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이 곧 코스피의 방향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한국 전체를 매도하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분이 계신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 전체는 마치 소득 대부분이 한 회사 실적에 연동된 직장 같습니다. 그 회사에 불안 신호가 오면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리,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달랐나?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분기점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국 시장 전반에 쏟아지는 가운데 특정 기술주 바스켓에는 반대의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HBM 수요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직후 글로벌 기술주 펀드 일부가 삼성전자를 저평가된 AI 인프라 공급자로 재포지셔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전체가 파는 게 아닙니다. 단기 신흥 시장 자금은 팔고 AI 섹터 장기 자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두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된 날, 실제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플러스를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 A가 코스피 전반을 팔 때
외국인 B는 삼성전자만 쌓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는 단어 안에 정반대의 투자 행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냥 외국인 매도라고 보도했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읽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팔면 나도 불안하다.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해도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 그 불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금과 비슷한 구조를 이미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런데 그 시기 삼성전자는 이후 12개월 동안 약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 브렉시트 직후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신흥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와중에 기술 인프라 공급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수요의 수혜자로 재평가됐습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03년과 지금은 금리 환경이 다르고 지정학적 변수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역사적 선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당시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년, 삼성전자는 코스피 회복 속도의 3배 이상으로 반등했습니다. 이유는 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체질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 3세대 양산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바로 이 위기 속 체질 개선 국면이 1997년 이후와 유사한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조적 재평가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HBM 경쟁 열세. 삼성전자의 HBM 3위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금, 삼성이 이 격차를 언제 좁힐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HBM 수주 지연이 길어질수록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선반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 기대가 어긋날 때 더 빠르게 조정받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환율 변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의 한국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매력은 추가적으로 낮아집니다. 삼성전자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출 기업이라 환율 상승이 실적에는 유리하지만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이중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중국 수요 회복 지연. 삼성전자 매출의 약 20% 이상이 중국 관련 수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수록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HBM 공급사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가입니다. 삼성전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된다면 그것은 구조적 반전의 구체적 확인 신호가 됩니다. 언급이 없거나 SK하이닉스만 거론된다면 지금의 상승은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은 다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사실이 장기적 방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원칙 1. 뉴스의 주어를 바꿔서 읽으세요. 외국인이 판다는 헤드라인을 보면 즉각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떤 외국인이 무엇을 왜 파는가 같은 외국인 매도라는 단어 안에 삼성전자를 사는 AI 펀드와 코스피 전반을 파는 신흥시장 펀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만들어내는 공포에 움직이기 전에 주어를 세분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확인할 때 코스피 전체 수급과 삼성전자 개별 수급을 분리해서 보세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라면 그날의 시장은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하는 시장에서는 서두름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칙 2. 내 포트폴리오의 환율 노출도를 확인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50원 오를 때 내 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삼성전자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은 환율 상승이 실적에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내수주 중심이라면 환율 상승은 악재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분이 전세금 3억을 대출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도 맹목적이 됩니다. 원칙 3. 지금 이 하나의 수치를 북마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의 HBM 공급사 언급 여부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컨퍼런스 콜 내용은 엔비디아 투자자 관계 I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지표가 지금 삼성전자의 단기 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거시지표 10개보다 핵심 신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한 것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는 단일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신흥시장 이탈 자금과 AI 섹터 재편입 자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단독 상승은 HBM 재평가 기대와 저평가 해소 시도가 맞물린 결과이며 그 진위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됩니다. 셋째, 공포는 구조를 모를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구조를 알면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구조를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음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